200억 원을 들인 완주 술테마 박물관이 관람객 없이 썰렁한 모습입니다. 사료 가치 없는 전시물 뿐이어서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의문입니다. 교육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선출직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전기 검침 시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상황이 도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폭염 직후 검침하면 요금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의 교육자치 옥주회기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자료 제출 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직권 남용 여부 판단에 법원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관련 감사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학교장이 김 교육감의 지시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소신에 따라 교육부에 자료를 내지 않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추후에 위법하다고 평가될 경우 직권남용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의 당시 훈령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었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려 한 피고인의 핵심 목적 등에 비추어 김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교육부에서 8차례를 비롯해 16번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법 질서를 크게 훼손한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비판해온 교육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김 교육감은 재작년 시국선언교사 징계 사건 무죄 확정에 이어 이번 무죄 판결까지 재판마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단지 검침일만 다를 뿐인데 전기요금은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8월 중하순에 검침을 한 가정은 초순보다 2배 이상 많은 요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가 문제입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전기 사용량을 검침한 전주시 진북동의 한 주택. 평소 3만 원도 나오지 않던 전기요금이 7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여름이라 전기를 50% 정도 더 썼지만 요금은 배 이상 껑충 오른 겁니다. 300kW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대거 부과되는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78,57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전달에 비해 사용량이 한 140kg 정도 사용량이 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8월 초에 검침을 받는다면 7월분과 8월분으로 나뉘어져 누진요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침일이 매달 19일이다 보니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사용량이 모두 누진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네, 낮에는 안 써도 저녁에 에어컨 틀으니까 더운 게. 낮 쓰면서 좋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제 8월 초 검침 가구와 8월 중하순 검침 가구는 요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전주 완주 지역 35만 가구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8월 24일 검침된 가구의 평균 요금이 4만 7천 원, 18일이 4만 5천 원, 16일 역시 4만 4천 원으로 4만 원을 넘었지만 8월 초 검침은 2, 3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관리사무소가 자체 검침하는 아파트는 검침 일자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세대당 월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한국전력은 검침 인력에 한계가 있어 뾰족한 대책은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본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요금제가 확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안내도 하고 요금을 적용시키고 있으니까요. 가정용 전기에만 가해지는 불이익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 기준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0.8%로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평년보다는 8.5%가량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저수율 하락은 지난달 강수량이 290mm로 평년 수준을 기록했지만 8월 이후 36mm에 그치며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방은 주말과 휴일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 구름 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완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됐으며 폭염의 기세는 다음 주 중반쯤에야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도내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해 동네 숲과 벽면 녹화, 옥상 녹화 사업 등을 벌여 나무 16,000여 그루를 심었으며 하반기에는 240여 개 공원에 가족나무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민참여 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무 심는 비용 일부를 시민이 부담하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한가정 한나무 갖기 운동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0억 원을 넘게 들여 지었는데 하루 방문객이 40명인 공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완주 구의의 술테마박물관 얘긴데요. 어떤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구의면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전시장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만 보일 뿐 관람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장권을 받는 곳에서 오전 관람자 수를 확인해봤습니다. 4분 오신 거예요? 지금 오전 동안에? 그런 거예요? 오후에 거의 많이 와요.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정식 개관한 올해 초부터 5개월간 술테마 박물관을 찾은 입장객 수는 12,000여 명. 자발적 관람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료 입장객은 절반도 안 되는 5,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40여 명이 찾은 셈입니다. 군비 168억 원에 국비 38억 원 등 모두 207억 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 치고는 너무나 썰렁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외딴 곳에 부지를 마련해 일단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다른 사설 박물관과의 차별성도 없습니다. 관장 개인이 기증한 5만 5천여 점의 술 관련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사료적 가치보다는 향수를 자극하는 수집품으로 다른 지역의 사설 박물관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홍보에도 계속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1년 만에 사람이 막 넘쳐난다고는 어렵지 않을까요? 건립비용 200억 원 외에도 매년 5억 원 이상을 운영비로 써야 하는 술테마 박물관이 과연 박물관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고미술품이 요즘 재테크 수단으로 일반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진품 구별법이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때마침 비교 전시회가 열려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기영희 기자입니다. 흥선대원군 석파 이하응이 그린 묵난도입니다. 진품은 실처럼 가는 난줄기가 뻗어 있는데 가품은 먹물의 농도가 진하고 난의 굵기도 진품과 다르게 투박합니다. 운보 김기창의 작품도 가짜는 옷자락과 소나무 등의 경계선을 굵게 처리했습니다. 언뜻 보면 진품과 차이가 없는 가품들. 종이를 인위적으로 바래게 하고 그림을 유사하게 베껴내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고미술품이나 이름 있는 작가의 작품은 최대 수억 원을 호가해 끊임없이 가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거 가짜는 거의 시중의 한 60%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감정이나 믿을 수 있는 회사한테 통해서 구입하고 소장을 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접은 화선지 딱지가 예술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정겨운 남매의 조각상은 천진한 웃음을 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중등 미술교사들이 벌써 3년째 같이 전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미술교육 현장에서 서로의 교육의 아픔과 또는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갖자는 의미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나흘간 전주 영화제작소와 남부시장 일대에선 올해 전주 국제영화제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화제작이 재상영되고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려 가시지 않은 봄의 영화도시의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여름 휴가차 전주를 찾아 당내 인사들을 만나고 해설사 안내를 받아 한옥마을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박 시장은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 속에 내일 송하진 지사와 비공식적인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 출신 신승찬 선수가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복식에서 값진 동메달을 땄습니다. 신 선수는 정경은 선수와 짝을 이뤄 어제 리우올림픽 3, 4위 결정전에서 중국조의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과수묘목과 채소종자 생산 판매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종자의 생산과 수입, 판매 신고 여부와 품질 미표시, 발화 보증 시한 경과 등입니다. 완주 봉동생강이 제주도에 진출합니다. 완주군은 아임제주 농업회사법인과 생강 공급을 위해 협약을 맺고 제주당근의 생강이라는 음료를 개발하는데 봉동생강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아람이 빈곤층 아이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아동도서 10,000권을 전주시에 기증했습니다. 전주시는 책을 드림스타트 센터와 다문화센터, 아동복지시설에 보낼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52살 고모 씨가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서김제에서 동군산 나들목까지 15km가량을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가와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42곳의 연구개발 장비 2,300여 점을 점검한 결과 22%가 내구 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35점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했고 8점은 폐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국비 확보가 어려워 장비 구매를 차질을 빚을 정도로 보유 장비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군산 월명공원에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들여 월명공원에 무장의 나눔길을 만들어 노인과 어린이, 임신부 등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